은퇴한 교사 정태식은 40년 동안 믿었던 아내. 영숙이 산악회에 간다며 매주 집을 비우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미행한 그는 한적한 산속에서 영숙과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를 주고받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 비밀 만남의 진짜 이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족의 배신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의 어느 날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낙엽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14동에는 은퇴한 중학교 교사 정태식과 그의 아내 김영숙이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큰 갈등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영숙 씨, 오늘도 산악회 가는 날이야? 아침 식사를 하며 태식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도봉산 코스예요.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영숙은 등산화 끈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아내 영숙은 황혼 산악회라는 노인들을 위한 등산 모임에 가입하여 매주 한 번씩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취미였지만 점차 영숙에게 산악회는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조심해서 다녀와요. 태식이 현관문까지 따라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가볍게 손을 흔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태식은 창문으로 아내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아내의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산악회 활동이 영숙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아 태식은 기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8동에는 태식과 영숙의 아들 정민호와 며느리 서지은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지은은 전업주부였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민호와 지은은 태식과 영숙을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날 오후 민호가 드물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 잘 지내. 영숙이는 오늘도 산악회 갔다가 저녁쯤 돌아올 거고.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산악회요? 어머니가 요즘도 그거 다니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6개월 전부터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러니?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어머니가 통화도 잘 안 받으시길래. 통화를 마친 후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보다 늦게 돌아온 영숙의 모습에서 태식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오늘 산행은 어땠어? 태식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경치도 멋졌어요. 영숙은 대답했지만 태식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진 좀 보여줘. 태식이 영숙의 핸드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은 사진을 안 찍었어요. 배터리가 금방 나가서. 영숙은 서둘러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아내의 행동에 태식은 의아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이 아파트 단지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옛 제자이자 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박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아침 산책은 빼먹지 않으시네요. 수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수록 건강이 중요하니까. 태식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산책로를 함께 걷던 중 수연이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모님 요즘 산악회 다니시나요? 그럼 6개월 전부터 시작했는데. 왜 그러니? 그게. 수연은 말을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북한산에서 사모님을 봤어요. 그런데 산악회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한 남자분과 둘이서.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옛 제자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지만 어제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히 영숙이 맞았니? 네, 분명히 사모님이셨어요. 인사드릴까 하다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수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식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40년간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영숙이 보여준 어색한 행동, 아들 민호의 의아한 반응, 그리고 이제 수연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니?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단정하게 차림새였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등산복은 아니었죠. 정장 차림이라니 일반적인 산악회원이라기보다는 다른 관계로 보였습니다. 태식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줘. 네, 선생님. 걱정 마세요. 그냥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태식은 수연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영숙과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태식은 자문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식은 집으로 돌아와 안락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 영숙이 다른 남자와 산에 있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영숙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기에 더욱 의아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산악회에 대해 태식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숙이 가끔 이야기하는 산악회 회원들의 이름과 활동 내용이 전부였죠. 영숙은 주로 건강관리와 친목 도모를 위해 산악회에 참여한다고 했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은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했죠. 반면 영숙은 항상 활동적이었고 산악회 가입 후에는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태식은 불현듯 영숙의 핸드폰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지금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영숙의 핸드폰을 들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다행히 영숙은 태식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악회 단체 채팅방도 정상적으로 있었고 사진들도 여러 회원들과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 목록에서 재민 변호사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태식은 의아해하며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주로 약속 시간과 장소에 관한 것이었고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 보낸 것으로 내일 10시 도봉산 전망대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식은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변호사와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영숙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 시간 영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태식의 눈에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산악회 안 갔어? 태식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휴식일이에요. 내일 다시 갈 거예요.
영숙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산악회 회원들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어서. 글쎄요. 다들 바쁘셔서 따로 모임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숙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일 나도 같이 가면 어떨까? 태식이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산에 오르기에는 무릎이 안 좋잖아요. 다음에 가벼운 코스로 같이 가요. 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무언가 숨기는 듯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내 어머니 요즘 이상해. 산악회 간다고 하는데 수연이가 내 어머니를 다른 남자와 함께 봤다더라. 박수연요? 옛날 제자분이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지역 약국하는 수연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야. 요즘 내 어머니가 뭔가 이상해. 핸드폰을 봤는데 재민 변호사라는 사람과 메시지도 주고받았더라. 변호사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떤 변호사인데요? 모르지. 내 어머니가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호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가 산악회 아닌 다른 곳에 가시는 걸 봤어요.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태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까지 이상하게 여긴다면 정말 무언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 봤는데? 강남역 근처요. 어머니가 한 건물로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산악회 모임과는 관계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알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률사무소가 있는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태식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숙이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 내일 어머니 따라가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그러시면 조심하세요. 어머니한테 들키면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통화를 마친 후 태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아들 민호의 집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전화 왔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가 산악회 말고 다른 곳에 가는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도 어머니가 강남역에서 다른 데 가는 걸 봤다고 했어. 지은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부모님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자꾸 부모님 일에 관심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걱정은 무슨. 빨리 후견인 지정해서 재산 관리하려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변호사 만나는 걸 알면 당신 계획이 틀어질까봐 불안한 거 아니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호는 부모님의 재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교사인 태식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영숙도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난 걱정돼서 그래.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쩌려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왜 나한테는 후견인 이야기를 했어? 부모님이 치매 초기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최근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후견인 지정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태식의 건망증이 심해진 것을 빌미로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일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따라간대. 우리도 가볼까? 민호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왜?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 응, 어머니가 정말 변호사를 만나는지 확인해야 해.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안 갈래. 당신이나 가봐. 같은 시간, 태식은 영숙의 다음 산행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의 달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숙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태식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영숙의 수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수첩에는 내일 오전 10시 도봉산 입구에서 모임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40년간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식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숙과의 지난 40년을 회상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처음 만나 교사가 되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는 노년을 함께 보내게 된 영숙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다른 사람과 비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을 못 이루시네요. 옆에서 영숙이 태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어? 영숙의 손이 태식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요. 그냥 요즘 내가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영숙은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변하는 법이죠.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대답은 태식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영숙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식은 영숙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태식은 어떻게 아내를 따라갈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숙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일어나게 됐어. 태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불안했습니다. 저는 오늘 산악회에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갈 거예요.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영숙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식은 아내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재빨리 자신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들킬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숙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버스를 타고 도봉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태식도 같은 버스를 타고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다행히 아침 시간대라 버스에 사람이 많아 영숙은 태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봉산 입구에 도착한 영숙은 예상대로 여러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영숙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고 등산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영숙의 말대로
산악회 모임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수연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날에 있었던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태식은 계속해서 산악회 일행을 관찰했습니다. 문득 태식은 자신 외에도 산악회 일행을 지켜보는 다른 시선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누군가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아들 민호였습니다. 저 녀석까지. 태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도 어머니를 미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아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태식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은 함께 산행을 시작했고 태식도 그들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민호 역시 일정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산행이 진행되었을 때 태식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숙이 잠시 일행과 떨어져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태식은 영숙이 산악회 일행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은 영숙이 가는 방향을 따라 걸었습니다. 민호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점점 사람이 적어지는 등산로였습니다. 영숙은 마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뒤를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물어봐야지. 너도 엄마를 따라온 거니? 태식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셔서 걱정돼서요. 그래. 난 내가 다른 이유로 온 줄 알았는데. 태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영숙의 모습이 저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다 어머니를 놓치겠어요. 일단 따라가 봅시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영숙이 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영숙의 뒤를 쫓았습니다. 숲이 우거진 등산로를 지나 조금 더 오르자 전망이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민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도 보았습니다. 영숙이 전망대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가 든 가방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변호사인가 보네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알아? 태식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짐작이에요. 서류를 보고 있으니까. 민호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태식과 민호는 가까운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숙과 남자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로 서류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 태식이 궁금해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두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약 20분 후 영숙이 남자와 대화를 끝내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 소리로 울린 전화벨에 영숙과 남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태식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도 놀라 움직이다가 가지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태식 씨? 영숙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민호까지?
영숙은 더욱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계신 거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숨길 수 없게 되자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나도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산악회 간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누구지? 태식이 물었습니다. 영숙 옆에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민 변호사입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태식이 의아해했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왜 변호사를 만나세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식 씨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걱정할까봐. 그리고 민호, 너는 왜 여기 있는 거니? 저는 아버지처럼 걱정돼서요. 민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다들 뭐 하세요? 모두가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 지은이 등산로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까지? 태식은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었어? 민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몰래 나가길래 따라왔죠. 어머님을 미행한다고 했잖아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네 사람 모두 영숙과 변호사 앞에 모였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서류가 놓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다 뭐지? 왜 산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거야? 영숙과 변호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서 얘기할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모두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영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민호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어요. 나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 기억나세요? 2달 전에 민호가 당신에게 특별한 보험이라면서 서류에 서명하게 했잖아요. 태식은 생각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기억나. 민호가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고 해서 서명했지. 그게 보험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서였어요. 뭐라고?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거짓말 마. 영숙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셔. 다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싶었던 거지.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물어봐야지. 너도 엄마를 따라온 거니? 태식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셔서 걱정돼서요. 그래. 난 내가 다른 이유로 온 줄 알았는데. 태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영숙의 모습이 저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다 어머니를 놓치겠어요. 일단 따라가 봅시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영숙이 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2 사람은 침묵 속에 영숙의 뒤를 쫓았습니다. 숲이 우거진 등산로를 지나 조금 더 오르자 전망이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민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도 보았습니다. 영숙이 전망대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서류가 든 가방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변호사인가 보네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알아? 태식이 의아해했습니다. 저, 그냥 짐작이에요. 서류를 보고 있으니까. 민호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태식과 민호는 가까운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숙과 남자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로 서류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 태식이 궁금해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두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약 20분 후 영숙이 남자와 대화를 끝내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 소리로 울린 전화벨에 영숙과 남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태식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도 놀라 움직이다가 가지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태식 씨? 영숙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민호까지? 영숙은 더욱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계신 거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숨길 수 없게 되자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나도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산악회 간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누구지? 태식이 물었습니다. 영숙 옆에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민 변호사입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태식이 의아해했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왜 변호사를 만나세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식 씨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걱정할까봐. 그리고 민호, 너는 왜 여기 있는 거니? 저는 아버지처럼 걱정돼서요. 민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다들 뭐 하세요? 모두가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 지은이 등산로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까지? 태식은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었어? 민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몰래 나가길래 따라왔죠. 어머님을 미행한다고 했잖아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네 사람 모두 영숙과 변호사 앞에 모였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서류가 놓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다 뭐지? 왜 산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거야? 영숙과 변호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서 얘기할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모두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영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민호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어요. 나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 기억나세요? 2달 전에 민호가 당신에게 특별한 보험이라면서 서류에 서명하게 했잖아요. 태식은 생각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기억나. 민호가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고 해서 서명했지. 그게 보험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서였어요. 뭐라고?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거짓말 마. 영숙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셔. 다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싶었던 거지. 태식과 지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이니, 민호야? 태식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아버지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내가 관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잖아요. 아버지도 나이가 드셔서 내가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냐? 태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민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정민호 씨는 2달 전에 정태식 씨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지정하고 후견인이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김영숙 여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무능력자라고? 태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네, 서류에 따르면 정태식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여사님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죠. 재민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태식은 충격을 받은 채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재민 변호사님과 저는 민호의 신청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가 당신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를 매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의사 매수? 태식이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숙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 당신도 이 계획에 가담했나요? 지은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남편이 부모님 재산을 관리한다고만 들었어요. 정말이야, 민호야? 태식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했니? 민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산 위의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재민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최종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 정태식 씨의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태식은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변호사까지 모두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식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태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니, 민호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단지 부모님의 재산이 걱정됐어요. 2분이 연세가 드시면 누군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셔서 그래서 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고?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을 부추겼어요. 모두가 놀라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최근에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저는 시부모님의 재산이 궁금했어요.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이용했단 말이냐? 영숙이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이용한 건 아니에요. 민호도 궁금해했으니까요. 그냥 제가 더 적극적이었을 뿐이에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아들이,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산악회에 다니는 건 정말이야? 태식이 문득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건 정말이에요. 산악회를 통해 재민 변호사님을 소개받았어요. 변호사님의 부인이 같은 산악회 회원이거든요. 그럼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태식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걱정할까봐. 그리고 민호가 당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 당신이 알게 되면 민호에게도 들킬 것 같았죠. 태식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 비밀 만남, 그리고 아들의 갑작스러운 관심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 태식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민호의 후견인 신청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대처하려고 했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은 우리가 평생 모은 거예요. 물론 아이들에게도 나눠줄 생각이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이의 전망대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의 옆에 앉아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태식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지은은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태식이 재민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민호 씨의 후견인 신청은 취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민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신청을 당장 취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렴. 영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자. 태식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와 지은이는 먼저 내려가라. 나중에 집에서 다시 이야기하자. 민호와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식이 재민 변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재민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태식과 영숙만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아서.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해. 너를 의심했으니까.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의심할 만했죠. 제가 비밀스럽게 행동했으니까요. 태식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기다니 이상한 일이야.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민호가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으니까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신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영숙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태식 씨, 우리 재산 어떻게 할까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있어? 사실 저는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재민 변호사님과 상의했는데 우리 재산의 일부를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는 거예요. 노인복지센터? 태식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우리처럼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요즘 노인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라도 의미 있게 쓰이면 좋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민호와 지은에게도 조금은 남겨줘야겠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때 주는 게 좋겠어. 산을 다 내려왔을 때 태식과 영숙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노년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 이제부터는 나도 산악회에 같이 다닐래. 태식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당신 무릎이 안 좋잖아요. 괜찮아. 천천히 오르면 되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니까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더 즐거울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재산을 모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사람 사이의 신뢰더라고. 영숙은 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서로를 믿으며 살아요. 버스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민호와 지은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과 영숙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시부모님께 이런 일을 저질러서. 들어가서 얘기하자. 태식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태식과 영숙의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후견인 신청 취하서입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의사에게 부탁했던 모든 내용을 담은 자백서예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진단받으려고 했는지 모두 적어놨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런 걸 가져왔니?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지고 싶어서요. 만약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걸 가지고 저를 고소하셔도 좋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왜 내 아들을 고소하겠니?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배신했잖아요. 그래, 넌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진 않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너한테 화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의 부모야.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고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버지.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태식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니?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 민호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민호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급여가 삭감됐고, 저희가 투자했던 주식도 큰 손실을 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았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내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건 정당화될 수 없어.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물론 너희에게도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는 건 옳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산에서 내려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우리 재산의 일부를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단다. 민호와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노후에 쓸 거야.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고 의료비도 많이 들 테니까. 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에게도 일부는 남겨줄 생각이야. 하지만 그건 우리가 결정할 때 이루어질 거야. 그때까지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민호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후회와 함께 약간의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만약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해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영숙이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모두 지쳤으니 이만 헤어지자.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모두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남을 거야. 민호와 지은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태식과 영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영숙이 태식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 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민호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니까. 결국에는 용서하게 되겠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걷고 있을 때 멀리서 민호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응, 안녕.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걸어도 될까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태식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처럼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게 됐어요. 태식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이 있고 나서 지은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떤 점에서? 태식이 물었습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런 것들만 쫓다 보니 정작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뭔데? 저희 집을 팔기로 했어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부채를 정리하려고요. 그리고 지은이도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태식은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그 집에 애착이 많았잖아. 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능력 밖이었어요. 무리해서 대출받고 그 부담 때문에 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태식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있는 선택이구나. 그리고 아버지.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원봉사? 네, 주말마다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부하시기로 한 그 복지센터요. 제가 먼저 가보고 싶었어요. 태식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태식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니? 저희가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지은이와 오랫동안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네,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태식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은 지은과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차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 사과해. 충분히 들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야. 네, 저희가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호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영숙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도 그게 저희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너무 한심했어요. 다들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야. 지은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실 수 있나요? 저였다면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있어. 미움과 원망은 나 자신만 괴롭게 한다는 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거야. 정말 현명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영숙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지은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지은은 영숙의 지혜와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달 후 태식과 영숙의 아파트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지은 그리고 재민 변호사와 그의 아내 명주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좋네요. 영숙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더 기쁩니다. 명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식과 영숙이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기부를 하는 날이자 가족 간의 화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재민 변호사님,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나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네, 다 준비되었습니다. 기부 관련 서류와 유언장 초안까지 모두 가져왔습니다. 태식과 영숙은 재산의 30%를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노후와 자녀들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민호가 자원봉사를 시작한 그 센터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에요.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어르신들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센터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겸손해졌고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태식이 민호와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임신했어요. 영숙이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얼마나 됐어? 8주 정도요. 아직 초기라 조심스러웠는데 오늘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나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네, 아버지. 당신은 멋진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재민 변호사와 명주도 축하를 건넸습니다. 모두가 기쁨에 찬 대화를 나누는 동안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행복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겠네요. 태식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단단해질 거예요. 영숙이 덧붙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모두가 함께 노인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많은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호 선생님, 한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민호가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태식과 영숙은 센터를 둘러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민호도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태식이 센터장에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시설 면에서요. 센터장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가 작은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영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부식이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식과 영숙은 재산의 일부를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는 서류에 서명했고 센터장과 어르신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센터 리모델링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센터장이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기부식이 끝난 후 태식과 영숙은 센터 뒤편 작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민호가 어르신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변했네.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 노인복지센터에서의 자원봉사, 그리고 함께할 노년의 계획까지. 영숙 씨, 우리 산악회는 계속 다닐 거지? 태식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는 당신과 함께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산에서 변호사를 만나는 것 말고 말이야. 태식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모든 것을 지켜줘서. 우리는 항상 함께니까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태식과 영숙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오늘을 기념해서 다 같이 건배합시다. 태식이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태식이 외쳤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태식과 영숙은 베란다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의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신뢰와 사랑은 결국 모든 어둠을 밝힌다는 것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악회 간다던 아내의 비밀은 결국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노년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에 다시 같이 가요, 우리.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 산악회로. 영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많은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